두 마리가 걸려버렸어. 네가 나이기를 바랬던 것만큼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아. 알 수 없는 이 아쉬움들은 그리움의 마음을 품어. 짧았던 우리의 시간은 오랜 아픔으로 남겠지만 모든 것이 변할 순 없잖아. 소중했던 우리의 기도. 오, 서러워우는 건 아니야. 그저 미련만이 남아있을 뿐. 오래전 알고 지낸 너와 함께한 내 모습. 더욱더 초라해 보이는 쓸쓸한 미소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힘없이 뒤돌아가지만 널 이게 떡붕어 같네. 지금 떡붕어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점심 때부터 눈이 오는 거로 돼 있었는데 날이 굉장히 포근하더니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좀 섞여서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려고 날이 포근하고 고기들이 좀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지금 점심시간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식사하시러 가셨거든요. 근데 보통은 날이 따뜻한 날은 오후에 고기들이 뜹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10시에 시작됐는데 낚시를 했는데 한 11시도 안 돼서 고기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고기가 많이 뜨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 상황 대처하는 방법, 그런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조금 그치기를 기다려 봤는데 금방 그칠 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때인데 저녁 때 같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 오후에는 또 바람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저도 조금 지금 상황에 맞게 찌라든지 목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화를 줘서 낚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항상 상황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오전에 입질이 좋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후가 되면 입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입질이 안 좋아졌을 때 대부분 낚시인들은 찌맞춤의 변화를 주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내림 낚시에서 찌맞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응하는 상황 대처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림 낚시 할 때입니다. 저는 상황이 변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미끼의 변화를 줘봅니다. 미끼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슬로프, 목줄 기울기, 찌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목줄 기울기를 조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고 목줄 기울기 조정의 기본 공식은 허챔질이 많을 때는 찌를 올려서 목줄을 좀 눕혀주고 이렇게 먹기 편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통 걸림이 많을 때 이게 만약에 눕혀져 있으면 이렇게 눕혀져 있다고 그러면 이 앞쪽으로 고기가 지나갈 때 챔질하면 이렇게 몸통 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통 걸림이 많을 때는 오히려 찌를 좀 내려서 이 목줄을 빳빳하게 세워주는 겨우 닿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식으로 슬로프를 조정을 해보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목줄의 단차라든지 목줄 전체 길이를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찌도 뭐 더 작은 거로 바꾼다든지 큰 거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낚싯대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는데 이 변화를 줄 때 가능하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변화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설사
용캡 맞아서 잘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맞아서 잘 나오게 됐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변화를 줘보는 게 좋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상황은 고기들이 전체적으로 떠 있다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바람이 불면서 눈이 온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미끼의 변화를 줬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구루텐하고 어분하고 같이 다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구루텐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고기들이 조금 더 떠오릅니다. 이걸 보고 탁 착수되면서 내려가는 시점에 이걸 따라서 먹고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이 붕어 그 시각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는 요거 여곡은 그나마 이렇게 마부시가 돼서 잘 안 보이니까 밑에 여곡을 달고 또는 요 양단고로도 했습니다. 요 단고 요 조그만 거를 이걸 조그맣게 해서 아랫바늘에도 달고 그 다음에 윗바늘에도 다는 방식으로 그렇게도 해봤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바람이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낚싯대 척수를 조금 가까운 가운데 쪽에 지금 붕어들이 많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척수를 썼으면 좋겠는데 짧은 척수를 쓰면 찌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낚싯대는 그대로 두고 찌를 지금 빨리 내려줘야 되니까 고부력지로 바꾸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자꾸 저부력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입질이 약할 때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위에서 떠서 먹을 때는 아무래도 고부력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2.5푼찌인데 일단 찌를 이게 이제 공장 예감 내림용, 단차용, 표충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번을 쓰고 있었습니다. 3번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거 4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5푼인데 요거는 한 3.5에서 3.7푼 정도 됩니다. 좀 고부력이니까 고부력으로 바꿔주고 요렇게 중간에 이 찌를 바꾸려고 하면 찌맞춤을 다시 낚시 중에 찌맞춤을 다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찌다리에다가 편납을 감아 갖고 다니는 겁니다. 요거는 어차피 채비는 그대로 쓸 거니까 요 상태에서 요 편납만 떼내고 요 편납을 여기다 감으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찌맞춤을 미리 해 갖고 다니면 거의 1분 안에 찌맞춤 확인해서 바로 낚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찌다리에 감아 갖고 다니면 요것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맞춰 놨거든요. 미리 찌맞춤해서 편납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찌를 바꿔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찌를 바꾸겠습니다. 찌를 바꾸고 이 찌맞춤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역시 또 찌를 한 40-50cm 내려서 편납을 바꾸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이 굽어 갖고 편납이 잘 안 풀리네요. 요거는 다시 원래 쓰던 요 찌다리에 감아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다음에 쓸 때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요 풀어놓은 편납 요걸 다시 감아서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찌를 바꿨는데 지금 이것 목줄도 제가 겨울이라 좀 길게 썼습니다. 지금 요거는 단차가 한 4cm 정도 되죠. 긴 목줄이 한 40cm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목줄이 36, 한 4cm 정도. 전체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니까 좀 길게 쓴 경우인데 지금 자꾸 위에서 떠서 먹을 때 지금은 빨리 내려서 바닥에 안 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목줄을 오히려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줄도 좀 짧은 거로 한 30cm에 27 정도 되는 거. 지금 이것 목줄도 제가 겨울이라 좀 길게 썼습니다. 지금 요거는 단차가 한 4cm 정도 되죠. 긴 목줄이 한 40cm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목줄이 36, 한 4cm 정도. 전체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니까 좀 길게 쓴 경우인데 지금 자꾸 위에서 떠서 먹을 때 지금은 빨리 내려서 바닥에 안 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목줄을 오히려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줄도
좀 짧은 거로 한 30cm에 27 정도 되는 거. 목줄 보관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판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중축 낚시 할 때 외바늘 묶어 놓을 때 아주 좋고요. 중축 낚시 채비는 거의 전 이렇게 묶어 갖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외바늘 묶을 땐 좋습니다. 근데 내림 낚시 할 때는 저는 두 바늘을, 양쪽에 두 바늘을 같이 묶어서 단차를 쭉 줘가지고 단차를 정확히 이렇게 주어서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건 아주 싸거든요. 요게 40cm 짜리가 있고 50cm 짜리가 있는데 이건 50cm 짜리입니다. 50cm면 웬만큼 다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40에 36 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0에 27로 매는 겁니다. 요거를 바꿔서 이렇게 매놓으면 이렇게 딱 풀었을 때 여기가 딱 꺾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딱 잡으면 이 꺾인 부분을 기준으로 딱 걸고 해놓으면 딱 단차가 3cm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이 완샷 홀더 이용하면 이 꺾인 부분, 이 꺾인 부분을 요거는 이렇게 하면 쏙 숨어버리고 눌러주면 밑으로 나오거든요. 이 터진 도래입니다. 이 쾌속존한 도래인데 여기다 딱 걸고 이 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주면 2번 정도 해주십시오. 한 번 하면 고기가 혹시 이 바늘에 물렸을 때 이게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단차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2번만 감아주면 한쪽에 걸려도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목줄이 걸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위에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딱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변화를 줬습니다. 하나는 찌를 지금 한 2.5분 정도 쓰던 찌를 한 3.7분 정도 되는 고부력주로 바꿨고 좀 빨리 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위에서 따먹는 걸 막기 위해서 단차, 이 목줄 길이도 전체적으로 40에서 30cm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찌맞춤만 확인하고 수심 측정해서 다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 설명드리는 중간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으니 딱 그쳐버렸습니다. 눈은 그쳤는데 지금 점심을 안 먹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조피디님도 배가 고픈 상태니까 1시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가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랫바늘도 이게 떡밥을 이런 식으로 몇 번 눌러줘서 위에서 하나도 풀어지지 않도록, 풀어지면 고기들이 보고 뜨거든요. 하나도 풀어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다듬어서 밑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던질 때는 저는 습관적으로 짧은 목줄을 잡고 이 두 개를 같이 잡으면 목줄이 이렇게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짧은 목줄을 잡고 이렇게 던지면 엉키지가 않습니다. Angels fall to the floor like they would if I was captain. Silver children, she roars. I'm not the son of God. Somebody help me sing. Can anybody hear me? Liars and lovers combine tonight. We're gonna make a scene. Somebody help me sing. Whoa. Somebody help me sing. Help me be captain of our crippled disguises. I won't show what's underneath. It's time for surprises. I can't climb up your ladder. I can't ride your horse. I've swallowed half an hourglass. Tonight the landscape is swollen up. 지금도 이게 굉장히 큰 잉붕어가 꼬리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걸렸을 때 절대 고기 놀라지 않게 살살 달래서 끌어내가지고, 또 그런 경우에는 뜰채를 이렇게 좀 길게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뜨는 방식으로, 그래서 안전하게 떠내야만 고기 한 마리 놓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게 만약에 오다가 터지면 특히나 하우스 같은 데에서는 천장을 때리기 때문에 찌도 부러뜨릴 수가 있고, 저 내림찌 같은 경우는 케미꼬지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챔빌로는 저게 찌가 부러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찌가 부러진다는 얘기는 어디 부딪혔다는 얘기거든요. 낚싯대에 부딪히든지
천장에 부딪히든지, 그리고 뭐 터지면서 낚싯대를 감아버리면 그거 푸느라고 뭐 30분, 1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찌마침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트러블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실력이니까 좀 이렇게 걸렸을 때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반짝반짝 웃어요 smile 한 번 더 세상이 널 모른 척해도 Don't break down all your dreams come true 넘어진 널 비웃는데도 Don't break down all your dreams come true 태어나서 잠든 밤에도 Don't break down all your dreams come true 넌 눈부신 빛이 나는 별 I will be fine okay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따뜻해 크게 소리쳐봐 너의 벗은 바이러스 또 나롭게 만들어 Dreams come true 찌를 한 2.5푼에서 3.5푼 이상으로 바꿨고, 목줄도 40cm에서 30cm로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계절을 생각했을 때 지금 12월 말 이렇게 저수온기인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이런 선택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까꾸로 간 경우인데 대부분 겨울에는 특히나 하우스에서 낚시할 때는 입질이 없어지면 저비력질을 쓰고 그 다음에 목줄도 더 길게 가는 방식으로 또 슬로프도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하는데 꼭 공식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고기가 너무 떠 있어서 내려가는 걸 받아먹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그 오전처럼 지금도 떠 있지만 아무래도 고부력지고 이게 심력이 빠르고 목줄이 짧다 보니까 좀 빨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따라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기다리다가 약간 고폐질을 해주면 입질하는 그런 입질이 오는데 훨씬 더 편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현장 상황에 맞게 그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요 붕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군계락 공장에서 가까운 서하남 낚시터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온 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반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지금 저수온기고 이 저수온기에는 대부분 오전에는 조항이 좋다가 오후가 되면 입질이 약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질이 약해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찌를 저벌찌로 바꾼다든지 목줄을 더 길게 쓴다든지 그다음에 미끼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전에 눈이 오려고 그랬는지 오전부터 붕어가 뜨기 시작했고 또 눈보라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부력지로 바꾸고 목줄도 더 짧게 사용하고 오히려 반대로 갔는데
결국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 붕어들이 자연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항상 똑같은 입질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상 변하는 변화무쌍함이 우리가 평생 낚시를 해도 항상 낚시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그런 낚시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짧은 시간에 입질도 많이 봤고 지금 추워서 손이 굽어서 미끼 달기도 힘들고 아까 눈 올 때 이게 손잡이가 물에 젖어갖고 이 챔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12월 말일이거나 아니면 2014년 새해 첫날 정도가 될 겁니다.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다 갔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군계락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저는 더 좋은 제품과 그리고 더 알찬 내용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낚시인 여러분 모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